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그 연설 전문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다양한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연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가에 대한 마지막 저의 봉사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또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설 전후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현대상선이나 에머스퍼시픽 같은 종목들은 3에서 4%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헬로우 차이나 오늘 유한타증권 박세진 대리와 함께 중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예, 방금 저기 대통령 그 신년사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연초에는 이제 정책 관련된 이제 한 해에 좀 육성 정책 관련된 부분들도 항상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월 효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사업에 대한 계획에서 기인하는 게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연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 이제 한 주간 시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연 좀 돋보이는 섹터들, 국내 시장 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IT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연초부터 계속 핀테크에 관련된 강력한 화두가 좀 있었고, 글로벌 공통적으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성장성이 다시 좀 재부각되는 움직임이 강한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중국도 사실은 이제 IT 소프트웨어의 조류에서 중국의 흐름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알리바바의 시가총액, 그리고 텐센트와 바이두라는 거대한 전 세계 대표 글로벌 IT 소프트웨어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 중국의 IT 소프트웨어 산업의 동향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서 저희가 좀 투자할 만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기업명이 뭔가요? 항천정보라는 상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IT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쭉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까요? 네. 항천정보는요, 저희 11월 28일에 허태영 대리가 한번 추천을 해 주셨었어요. 그때 한번 개괄을 들어봤는데, 그때 제가 정리한 건 IC카드, 그리고 IC카드와 사물인터넷, 유심카드,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어떤 성장성과 현재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자꾸 허태영 대리님이 한 발 앞서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맞습니다. 항천정보가 지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주요 제품이 IC 칩 그리고 RFID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영역의 확대가 지금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업체인데,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런 사업 내용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풀리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항상 이제 도시화 관련된 얘기를 특히 이 시간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도시화, 사실 중국의 도시화는 과거 20,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어 왔었던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 골자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도시화는 단순히 농민을 도시로 이주시키고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형 도시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난번에도 흑묘 백묘론에서 이제는 농묘론을 중국이 캐치프레이즈로 잡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만큼, 도시의 기능 역시 과거의 주먹구구식 도시화보다 이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이제 IT가 접목된 신형 도시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신형 도시화 관련된 목표 수치들 다시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환경, 아까도 말씀드렸던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형 도시, 그리고 도시와 정부 부처 간의 주요 기능을 IT 인프라로 연결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간다라는 것이 신형 도시화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푸지안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바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첨단 정보 기술을 결합해서 도시 주요 시설 간의 인터페이스를 네트워킹을 통해서 연결하는 미래 성장 도시를 지금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푸지안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이후에
그 51조 원, 한화 기준으로 51조 원 가량을 추진을 해서 2015년 올해까지 320여 개의 지역을 조성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그 정책 의지를 좀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약 300조 원의 예산이 배정돼서 중국 전역으로 점차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 항천정보가 이 푸지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친 경험이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회요인이 발생이 되겠지만 이 스마트시티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주는 우리가 또 이렇게 항천정보 같은 업체를 좀 분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그 항천정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술적인 포인트로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위조 방지 세무 통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뭐 중국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그 위변조 관련된 부분들, 뭐 먹거리부터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중국 당국에서도 이런 보안이라든지 이 위변조 방지에 대한 노력을 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그 정부 문건이라든지 세무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체계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건 중국 정부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항천정보 역시 이쪽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지금 위조 방지 시스템, 세무 시스템에 있어서는 독과점적 공급지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현재까지 11개 성이 위조 방지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 또한 중국 전역으로 좀 넓혀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전체 성이 20여 개죠? 네. 네, 20여 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13개 성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위조 방지 세무 관련 시스템. 이게 그때도 허태영 대리님도 그 얘기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캐시카우인데 정말 아주 큰 수익을 내주고 있는 뭐 정부 산업이니까요. 정부가 수주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 밖에 항천 정보에 있어서 또 주목할 만한 대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IT 소프트웨어 최근에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 보면 단연 그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쪽이 좀 당연 좀 돋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그 성장 산업에 대한 IT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그 기반이 IC 칩과 RFID에서 사실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종합적인 그 유비쿼터스 관련된 부분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형 산업의 가장 좀 기본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항천정보가 그 생산을 하고 있고, 독점적인 생산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이라고 좀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같은 부분들, 계속돼서 그 중국의 그 가장 필요한, 실제로 그 실생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그 집중되는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얘기하는 그 IT 소프트웨어의 성장성만 바라보고 지금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익 자체를 보면서 그 속도를 저희가 좀 가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IT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 좀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중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지금 항천정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순위는 한 10위권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동현정보라고 상장되어 있는 누소프트웨어가 그 앞에 있고요. 그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하이얼이라든지 제티, 그리고 화웨이 뭐 이런 업체들이 상위권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펀더멘탈이 곧 정책입니다. 정책이 곧 펀더멘탈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빠른 속도 내에 얼마나 강력한 그 자본의 그 보조를 바탕으로 중국 전역으로 뻗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지금 생산하는 회사라는 거죠. RFID와 IC칩을 독점적으로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와 만났을 때 일어나는 파급력 자체는 저희가 좀 크게 기대할 수 있다. 그 실생활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항천정보가 진행하고 있는 RFID 기술이 그 2010년에 진행됐었던 대만의 그 꽃 박람회 입장
입장 티켓에 적용이 실제로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화권의 IT 인프라를 생각을 해보면 국내가 워낙 IT 인프라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보다 뭐 몇 수 떨어져 있는 그 단계를 좀 밟고 있지 않나라고 착각하시기가 쉬운데 실질적으로 상해만 가보더라도요. 그 재밌는 부분은 그 택시는 아직도 그 오토매틱도 아니고 수동 변속기를 쓰고 있는 휘발유 차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버스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중국은 사실 최첨단과 그 약간의 구식이 아직 그 이상하게 그 교묘하게 혼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시각으로 막연하게 투자 시계를 IT 부분에서도 돌리는 거는 큰 투자에 좀 과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항천정보 역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 내에서 큰 기회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 헬로 차이나 시간 처음 들으면서부터 그건 좀 깨달았고 느꼈던 부분이긴 합니다. 정말 중국 내에서 그 최첨단과 정말 아주 우리 예전 시대 7, 80년대나 혹은 지금 뭐 시골이나 아주 오지에 있는 그런 생활이 함께 공존하는 국가고요. 또 이런 것들을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 앞으로 또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또 도시화 정책이기도 하고요. 앞서서 이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얘기 중에서 ICT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보안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좀 원하는 부분이 아닐까, 추구하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요. 뭐 G2니까요, 뭐 중국이 선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주식과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우리 기업들 가운데서 중소기업들 성장성이 있는 IC카드 같은 경우 뭐 코나아이라든지 뭐 RFID 하는 기업들 뭐 등등 사물인터넷 하는 기업들 그런 좀 자잘한 중소형 어떤 스몰캡들 다 합쳐놓은 그런 기업 같기도 하고요. 또 정부에서 그만큼 또 수주를 많이 주는 규모가 큰 그런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뭐 국내 기업들하고 비교하기에는 이미 3조 원대 중반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는 항천정보는 사실 글로벌 유수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 개별적인 생산 제품별 혹은 이제 그 프로젝트 그 기능별 이제 사업 분류가 좀 면밀하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 중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종합 상사들이 즐비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거든요. 특히 이제 항천정보 같은 경우도 RFID와 IC 칩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제품 측면에서 봤을 때 분류일 뿐이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죠. 실질적으로 뭐 유비쿼터스부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핀테크까지 사실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특정 업체랑 비교를 하는 것은 사실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중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가늠을 해보고 글로벌 기업들하고 한번 간략한 비교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고성장세를 유지를 현재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엄청나게 아직도 35%가량 진행이 되고 있는 국가죠. 일단 그 위안화 기준으로 지금 3조 위안 수준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 자체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도 20% 이상의 연평균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실로 그 놀라운 사업 기회를 사실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물인터넷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화두를 많이 이쪽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중국에서 진행됐을 때 그 파급력을 저희가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스마트 시티 다음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림까지는 저희는 또 같이 그려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항천 정보를 비교를 할 때 오라클이라든지 IBM, SAP 같은 업체들과 한번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는 게 오히려 좀 타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4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항천 정보가 14배 수준 그리고 오라클이나 IBM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10배 초반 수준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통신 장비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항천정보가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문제는 성장의 속도라는 거죠. 그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그 후광을 얻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IT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 속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2015년 그 2016년도에
정도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저희가 지금 그 글로벌 유수업체들, 특히 이제 성장세가 약간씩 둔화돼 가고 있는 글로벌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막연한 숫자 비교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보다는 시장의 그 크기 그리고 그 시장의 발전 속도에 오히려 더 투자 모멘텀을 찾아보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정책이 모멘텀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책이 펀더멘탈인 나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투자 전략까지 좀 그냥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항천정보 계속해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숫자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 생각해보면 연평균 꾸준하게 15% 이상의 성장세를 계속 시현해 나가고 있는 업체고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미래의 그 기대 가능 수익이 이를 커버를 해주는 수준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오늘도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IT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받는 모양인데요. 오늘도 지금 4% 정도 상승한 36 위안 수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가로 42위안에서 43위안 수준까지 충분히 좀 이번 추세에서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중장기적인 추세에서 본다 그러면 50위안 수준까지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따라잡았을 때 단기적으로도 수익률을 누릴 수 있을 만하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이고 유망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IT 소프트웨어 기업. IT 하드웨어는 우리 기업도 좀 자신 있는데 IT 소프트웨어 기업은 우리 기업들이 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중국이 굉장한 시장과 굉장한 자본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청정보 오늘 알아봤고요.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종목 카운슬러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가운데 단 한 종목 오늘 세 분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2128-3388번입니다.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